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그따기의 김만기입니다. 오늘 해보고자 하는 거는 그 어벤져스 포스터인데요. 뭐 요즘에 한참 아직도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하자면은 사실 욕심을 내서 하자면은 손볼 게 많지만 일단 대략적인 어떤 분위기만 만들어내는 데는 그 포토샵의 어려운 기능 쓰지 않고도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쓰인 기능이라고 하면 그 포토샵에 있어서 선택 기능인데 그 아시겠지만 뭐 마법 지팡이 그 다음에 그 퀵 셀렉션 그 다음에 뭐 레이어 마스크 그 다음에 뭐 그 컨트롤 T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기능 몇 가지 쓰지 않고도 이 정도의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 해보시면 그 포토샵의 기초를 익히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단 파일에서, 자, 뉴에 가셔가지고, 그 픽셀을 한 1200에 1700, 이 정도.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인쇄를 목적으로 한다면 좀 더 크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강좌의 목적은 어떤 포토샵의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포스터를 만드는 거니까, 그, 자, 1200에 1700 픽셀로 하시되, 이 단위는 픽셀로 하시고 1700. 자, 해상도는 72로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인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포토샵의 기본 기능을 익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OK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캔버스가 새로운 그 빈 문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들을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재료들을 가져올 때는 뭐 하나씩 불러와도 되지만, 자, 하나 찍으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자,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이 되면 파랗게 변하죠. 이 상태에서 자, 손 떼시고 열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캔버스를 선택을 해서 맨 앞으로 나오게 하고요. 그, 자, 일단은 그 배경부터 까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배경부터 깔 때 일단 여기서 컨트롤 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이 선택이 된 이 지금 현재 불려져 있는 문서들을 내가 순서를 자연스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맨 전면에 오는 것을 무엇으로 할 건지. 자, 이럴 거고요. 자, 컨트롤 탭을 통해서 이 배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배경은 사실은 뭐 직접 만들어도 되겠지만 일단 뭐 준비된 거 가지고 하는 게 좀 빠르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포토샵의 기본 기능만 가지고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자, 끌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 그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 환경 설정이 다르신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파일을 열게 되면 이 탭 방식으로 해가지고 딱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자기 취향은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여기 보시면 프리퍼런스에 인터페이스에 그 여기 보면 오픈 도큐멘트 에즈 탭 그 탭 요 방식을 지금 꺼놓은 겁니다. 원래는 기본 값으로는 이게 체크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데 오랫동안 작업하면서 크게 이렇게 장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거를 꺼놓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꺼진 상태라는 거를 일단 네, 말씀을 드리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요 배경으로 될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 빈 캔버스에다가 갖다 놉니다. 자, 그 크기 조절은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지금 현재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정말 많이 쓰이죠. 컨트롤 T는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트랜스폼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트랜스폼, 형태, 변형 이런 뜻이죠. 자, 컨트롤 T. 자, 그렇게 하시면 이 조절점들이 나오면
그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적당히 크기를 조절하시고, 적당히 놓고요. 자, 엔터 치겠습니다. 자, 이미 쓴 거는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이런 포스터나 이런 뭐 어떤 디자인이든 뭐든 만들 때는 그 중심이 되는 이미지를 다 모든 게 다 주연이 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런 포스터 같은 경우도 요식이 보시면은 중심이 되는 게 있고 나머지 보조적인 것들이 받쳐지는 이런 형태를 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갖다 놓을 거를 그 아이언맨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에 그 선택하실 때 뭐 방법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배경이 단순할 때는 사실은 이 퀵 셀렉션보다 이 두 가지가 있죠. 정말 많이 쓰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법 지팡이가 더 나아요. 사실은 퀵 셀렉션을 하게 되면 안쪽으로부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번거롭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법 지팡이로 해서 이 단순한 배경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단순한 배경일 때 마법 지팡이가 더 낫다는 거죠. 자, 무조건 퀵 셀렉션만 고집하지 마시고 배경이 단순할 때는 마법 지팡이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을 자, 덧셈이 생기죠. 하단에 보면 마법 지팡이에 자, 이 부분을 플러스 해주고요. 플러스 해줍니다. 여기도 플러스. 자, 됐죠.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가려지기 때문에 뭐 무시할게요. 자, 지금 현재 선택이 된 거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동 툴로 그냥 갖다 놓으면 이 배경이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집합이 되는 거죠. 여집합 어려운가요? 자, 요거에 지금 현재 선택이 된 거에 나머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언맨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Select Inverse.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동 툴로 해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물론 뭐 여기에서 무슨 뭐 스마트 오브젝트 이런 거 변환하기도 하는데, 자, 오늘의 강좌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자,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좀 더 키울게요. 자, 여하튼, 이미지의 중심에 갖다 놓게 되고요. 자, 여기서 꼭 확정을 주셔야 돼요. 자, 엔터를 하시거나 이 옵션 바에 체크, 예, 요걸 하시면 됩니다. 엔터를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은 기본기만 가지고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질적이죠. 이 부분을 레이어 마스크로 해서 간단하게 부드럽게 합성을 해 볼게요. 자, 레이어 2 아이언맨이죠. 자,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이 팔레트에 Add 레이어 마스크.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마스크가 추가됐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마스크라는 거는 지우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감추거나 드러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흰색이 되어 있을 때는 마스크가 흰색일 때는 현재 레이어가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드럽게 감춰지게 하려면 그라데이션을 쓰면 부드럽게 감춰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검은색 부분은 감춰지는 부분이고요. 흰색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회색들의 단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검은색이 감춰지는 거니까 검은색이 100% 검은색은 감춰지는 것이고 그 이하 부분들은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부분에서는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색은 어떤 투명도를 가지게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색은 완전히 가려지고 어떤 검은색의 어떤 톤에 따라서 조금씩 그 투명도를 가지고 드러나게 되고 100%일 때는 해당하는 레이어가 완전히 드러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자, 그라디언트 2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흰색에서 검은색이 돼 있죠. 그러면 윗부분이 흰색이 되고 아랫부분이 검은색이 되게끔 하면 부드럽게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는 거는 직선의 그라디언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하게 되면 자,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이쪽으로 변하겠죠. 흰색에서 검은색의 그 마스크가 추가되면서 이 하단 부분이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시작하는 지점을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완만하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짧게 하게 되면 이렇게만 되는 거고, 길게 하게 되면 이렇게 완만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 번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마음에 드는 상태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만하게 하면 부드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건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올 거냐면은 그 헐크가 나올 건데요. 자, 컨트롤 탭. 자, 헐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갈등이 되지만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배경이 뭐 약간 귀찮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물론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좀 더 완전하게 하려면 이 머리카락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주시려면 이 Refine Edge라는 이 옵션 바에 이 단추를 누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엣지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손을 보겠다는 얘기죠. 자,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머리카락 부분을 좀 처리하시려면 여기에서 보면 그 엣지 디텍션이라 그래가지고 이 엣지를 자동 인식하는 영역을 몇 픽셀 정도로 할 것인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 하면 머리카락이 살아나는 게 보일 거예요. 디테일이. 자, 그리고 이 가장자리 부분은 좀 패더 같은 걸 약간 줄까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아웃풋을 셀렉션으로 오케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본값은 셀렉션. 지금 선택이 됩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다시 이동 툴로 해서 갖다 놓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물론 기본 기능이지만 아이언맨 앞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이어에 지금 얘가 나중에 생성이 됐기 때문에 아이언맨 앞쪽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얘가 앞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 레이어 3, 이 헐크라고 적어 놓을까요? 헐크. 이 헐크를 이 아이언맨의 뒤쪽으로 이렇게. 자, 뒤쪽으로 갔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이런 선 같은 데가 잘렸기 때문에 이 레이어 마스크를 헐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하시고 다시 그라데이션에서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자,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부드럽게. 자, 이 부분이 좀 부드럽게 해서 처리가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우측에다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를 놓을 건데요. 자, 컨트롤 탭.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선택 툴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퀵 셀렉션이냐 아니면 매직 완드냐 마법 지팡이를 할 거냐. 지금 같은 경우도 배경이 단순하죠. 그냥 선택하시고 자, Shift를 누르면 덧셈이 됩니다. 선택 영역에 더하기가 되는 거죠. 선택 영역이. 자,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자, 지금 현재 배경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 배경의 나머지를 선택하려면 Select Inverse. 자, 이 인버스니까 지금 현재 선택이 된 거에 나머지를 선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버스가 원래 뭐 거꾸로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리파인 엣지를 해서 여기 보면 엣지 디텍션 부분을 영역을 조금 늘려줍니다. 그러면 약간 디테일이 살아날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선택 영역으로 자, 다시 이동 툴로 갖다 놓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 부분은 부드럽게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자, 합성을 할게요. 자, 애드 레이어 마스크 만들어졌죠?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흰색은 드러나고 검은색은 지워지고 나머지 그 흰색에서 검은색의 그 사이에 있는 그 회색들은 그 투명도, 그 어떤 진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 투명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흰색은 완전히 드러나는 거, 검은색은 완전히 가려지는 거, 중간에 있는 회색은 그 농도에 따라서 그 투명도를 가져다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hift 누르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끄고요. 자,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을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배경이 사실은 뭐 만만치 않은데 이게 배경이 복잡해지면 사실 마법 지팡이는 적절치가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 하실 때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덧셈이라는 표시가 나죠. 요거는 그 영역을 추가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다가 오버되는 경우들은 Alt 키를 눌러서 뺄셈으로 바꿔주고 다시 영역을 끌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지금 현재 여기까지 다 선택이 된 거니까 Alt 키가 눌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빼줘야 되겠죠. 자, 다시 덧셈. 자, Alt로 손을 뗐어요, 지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 Alt로 해서 영역을 빼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Alt하고 휠을 눌러서 약간 확대를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때는, 이 꺽쇠 있죠? 대괄호 여는 거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고. 자, 여기는 다시 빼야 되니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덧셈 해주시고, 그대로.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 툴로 그대로 이렇게 가져다 줍니다. 자, 이번에는 얘는 좀 앞에 오는 게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윗부분으로 보낼게요. 맨 상위로. 자, 그리고 너무 크니까.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 줄일게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자, 이게 조금 위치 조절 하시려면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레이어 3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해도 돼요. 컨트롤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자, 이건 끄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타노스를 할 건데 요것도 배경이 뭐 나름 복잡한데 그냥 퀵 셀렉션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Alt로 해서 빼주고요. 자, 사실 이 퀵 셀렉션이 포토샵 초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CS2까지인가요? 3까지인가? 그 버전까지는 이 퀵 셀렉션이 없었어요. 오래전부터 포토샵 2.5, 한 2점 버전, 윈도우용은 2.5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 90년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그 포토샵을 써갖고 왔는데, 사실은 이 퀵 셀렉션은 그 포토샵 선택에 있어서 아주 뭐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선택하고 따던 부분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편하게 만들어 줬던 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용을 하죠. 그리고 야,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갔구나. 선택에 있어서 그 편의성을 정말 극대화시킨 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어느 정도 됐네요. 자, 그러면 자, 이동 툴로 선택하고 끌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각진 부분들은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시고요. 이게 타노스네요. 타노스. 자, 타노스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 꼭 어디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 데나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면 안 됩니다. 해당 그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할 레이어가 어디에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 레이어 마스크 애드 레이어 마스크 요거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추가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라데이션. 자, 일반 레이어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박스가 쳐져 있죠. 요거 많이 실수들을 하거든요, 초보자들이. 내가 지금 현재 마스크 상태인지 아니면 일반 레이어 선택된 상태인지를 잠깐 깜빡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흔한 실수인데 하다 보면 만지작거리다 보면은 그거를 그 여기저기 누르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아니라 이 마스크가 생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만지작거리다 보면 일반 레이어가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자, 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합니다. 자,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이런 디테일하고 뭐 그 좀 더 이 어떤 색상의 톤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표현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자, 오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밝게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이 영화 포스터는 좀 이렇게 쨍하고 이런 느낌들이 많아서 자, 이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익스포저를 할게요. 노출 부분을 좀 쨍하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주고 헐크도 좀 해줄까요? 헐크도 일반 레이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좀 더 이렇게. 자, 물론 이제 영화를 포스터를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또 다른 손이 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늘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요. 오늘 핵심은 뭐냐면 포토샵의 선택 기능, 그 퀵 셀렉션하고 그 마법 지팡이,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이 세 가지만을 이용해서 빠르게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거였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제목은 자,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인터넷상에 이렇게 투명하게 배경이 처리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 이렇게 PNG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PNG 파일을 하게 되면 작업이 좀 더 편합니다. 자,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투명도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 어벤져스는 맨 상위로 보낼게요. 타이틀은 이렇게 끌기를 해서 자, 어떻게 뭐 짧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실은 말 안 하고 정말 그리기만 한다면 정말 5분이면 할 수 있는 작업이라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겠죠.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꼭 본인이 원하는 어벤져스 포스터를 자기만의 어벤져스 포스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자, 포토샵의 정말 기초적인 기능만 이용해서도 이런 간단하게 포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